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것저것에 대해 좀 수다를 떠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근황에 관해서든 책에 관해서든 이것저것 좀 할 이야기들이 소소하게 많이 있었는데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기는 분량이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월에 있었던, 그리고 제 인생 통틀어서도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저한테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드디어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올까, 오기는 할까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히 학부 때와 다른 전공으로 들어가서 많이 헤매기도 했고,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적응을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2년 가까이 학교에 못 나가기도 했고, 휴학 중에도 청강을 계속 꾸준히 해서 총 4년을 꽉 채워서 다녔는데요. 논문을 쓸 당시에는 빨리 이거 해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막상 작업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졸업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던 때 이래로 제가 학생 신분이 아니었던 적이 딱 한 학기밖에 없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하기까지 그 한 학기만 빼면은 저는 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었고 학생이었고, 3월 9월이 되면은 항상 과 개강 같은 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학생이 아닌 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3월이 됐는데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 무섭고 막막하고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당분간은 좀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고민하고 시도하고, 또 망가졌던 저의 하루 루틴들을 정상인의 삶에 맞게 되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라고 후회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내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지금 덜 고생할 텐데 라는 아쉬움도 정말 많이 있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룬 적도 정말 많았지만, 공부를 시작한 것 자체를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전적으로 제 공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고, 제 지도 교수님도 정말 한 번도 저를 다그치거나 하시지 않고 진짜 꼼꼼히 봐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첫 학기부터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다가와준 동기들도 있었고, 제 어리석은 푸념과 헛소리를 다 받아준 천사 같은 친구들도 있었고, 제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무사 졸업, 무사히 그냥 졸업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주변 사람들 덕분에 훌륭하게 이루어냈다. 대학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대학원 관련 짤 중에 이제 어떤 분께서 트위터에 올리셨던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이 자네 척척 석사로 삶을 마감할 텐가? 라고 말씀을 하셨다던 그 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박사과정은 안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원래는 박사과정은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기보다 난 그거 절대 못해. 내 능력 밖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박사과정을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문 쓰는 건 싫은데 공부하는 거는 좋아. 근데 지금 이것이 그저 학생이 아닌 상태를 피하고 약간 학교에 도피하듯이 머물고 싶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이 문학 공부를 더 오래, 더 많이 하고 싶은 건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길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 시간은 충분히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대학원에서의 시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기도 했거든요. 자괴감과 부담감도 정말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이 강의실에서 왠지 나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실을 들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나는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내세워야 했던, 그런 거 없이 유튜브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고 편안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제 봐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진짜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배움과 업그레이드를 게을리하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영상에 좀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네.
그렇고요. 제 근황과 관련해서 이제 제일 커다란 이야기를 마쳤으니까 이제 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2월 독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1월 말에 이제 2월에 읽을 책들을 미리 고르는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읽을 책들을 미리 정해두는 게 내 독서 습관과 잘 맞을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적이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좋았던 점은 충동적으로 책을 사는 게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 읽어야 할 책들의 리스트와 대략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다 읽고 나서 사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져서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도 재밌기는 한데 아무튼 뭔가 그런 횟수가 줄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사기는 했죠. 구병모 작가님의 신간 로렘 입스의 책이라는 책이 이제 2월에 출간이 돼서 샀고 그것도 또 읽었고 근데 그거는 구병모 작가님의 책이니까 그거는 반드시 사야 할 책이었고 그래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책들, 내가 이미 읽기로 결정한 책들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제 다음에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대폭 줄었다는 거.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 있었는데요. 우선 여전히 다른 책들에 눈이 가긴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책장에 꽂혀있는 저 책에 자꾸 눈이 가는 것. 그거는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역시 어쩔 수 없이 2월 안에 이 책들을 그래도 다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 제가 이전에 그 영상을 만들면서도 과도한 강제성이나 압박감은 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영상으로 일종의 박제를 해놨잖아요. 이 책들을 읽을 거라고.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공유하고 싶고 또 기왕이면 수월하게 성공한 모습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부담이 되고 막 독서에 방해가 되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부담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머릿속에 은은하게 있었죠. 은은한 잔상처럼.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도였고 나중에 다시 해볼 만한 시도였다. 근데 그러려면 약간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 다음에 또 읽을 책들을 미리 고르게 된다면 그때는 권수를 줄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는 거의 한 막 7권 정도인가 그렇게 골라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많고 새로 사게 될 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작가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책을 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 4권 정도로 소박하게 정해두면 그 부분만 좀 조정을 하면 좀 더 유연하고 느슨하고 덜 부담되게 책들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 그런 영상들을 좀 더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뭐 시즌에 읽을 책들 혹은 그달에 읽을 책들 이런 거 저도 그런 영상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2월의 독서는 대략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책 기증입니다.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 책을 기증을 했거든요.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시립도서관, 저희 동네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기증을 했고 또 한 번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했어요.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중고서점의 책을 굉장히 자주 대파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은 제가 재정적으로 버틸 수도 없고 그리고 제 책장도 자리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읽었는데 나랑 잘 안 맞는다. 혹은 한 번 읽었으니 된 것 같다 싶은 책들은 그때그때 중고서점에 가서 빨리 되팔거든요. 근데 책 기증도 좀 하고 싶더라고요. 특히 곳곳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 책들이 좀 많이 가서 더 많은 독자분들께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도서관을 통해서 직접 기증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도서관들마다 조금씩 다 그 기준들이 다를 텐데 출간된 지 몇 년 이내의 책이어야 한다라는 기준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읽기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의 그런 양호한 상태의 책이어야겠죠? 동네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기증을 할 때는 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책들을 주로 골라서 가져갔어요. 기증하는 절차가 오래 걸리거나 혹은 뭐 복잡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책을 드렸고 사서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출간 연도와 상태를 확인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증을 끊어주셨거든요. 그게 다였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사서 선생님 앞에 서서 그 과정이 끝나기까지 한 5분? 7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증을 끝내고 왔고 며칠 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기증한 책들이 보유 도서로 올라와 있고 또 몇몇 분들이 벌써 대출을 해가신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필을 받아서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바로 기증을 했습니다.
국중도는 책다모아라는 굉장히 귀여운 이름으로 이 기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역시 출간 한 3년인가 5년인가 이내의 책들만 받고 있었고 국중도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책들은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들의 재기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국중도에 책을 보냈습니다. 직접 가서 기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택배를 통해서 보냈고요. 가능하면 기증하는 방법이나 뭐 과정 같은 거를 영상으로도 남겨볼까 했는데 정말 뭘 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려서 수다를 떠는 영상에서나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책을 기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처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다모아 진짜 이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책다모아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증할 수 있는 책들은 좀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책 읽기 좋은 장소를 하나 발견을 해서 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지난주에 같이 가봤던 곳이에요. 마포리움이라는 곳인데 홍대 입구역 근처에 마포평생학습관이 있어요. 거기 5층에 있는 곳인데 도서관 열람실과 북카페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조용해요. 근데 여기가 또 음악도 틀어주고 여러 강연이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막히게 조용하진 않습니다. 그 도서관 열람실보다는 소음이 있지만 일반 카페보다는 훨씬 조용한, 한마디로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시끌벅적하지도 않은 그런 딱 적당한 정도이고, 그리고 안에 커피를 파는 곳이 작게 있어요. 그래서 음료를 사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독서실의 분위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이제 노트북 작업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혹은 음료 같은 거를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카페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딱입니다. 거기에 책도 비치되어 있고 만화책들도 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책들은 대출은 안 되고 그 공간 내에서만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되게 멋있어서 오래 있고 싶은 곳입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고 전체적으로 되게 밝은 분위기이고 하얀 책장에 책도 가득 쌓여있고 테이블도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귀엽고 빈백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맨날 갈 텐데 라고 친구랑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가 다 좋은데 저희 집에서 좀 멀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맨날 갈 수는 없지만 그 거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종종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그 주변에서 좀 자주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집중해서 책을 꽤 많이 읽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산 책 한 3권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언박싱을 하려고 했어요. 그 언박싱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이렇게 내복 위에 거적대기 걸쳐놓은 것 같은 진짜 그런 이미지가 자꾸 상상이 되는 그 이상한 옷을 입어가지고 그 영상을 폐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이 영상 전체를 다시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박싱을 이미 해버려서 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박싱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미니 하울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보죠. 책을 샀는데 일단은 여기 있네요. 이 책은 천이란 작가의 K의 장례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현대문학입니다. 책 소개에 따르면 K라는 어떤 작가의 죽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두 여자 소설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명은 K의 유령 작가로 살았다는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와의 혈연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K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섬세한 심리묘사와 극적인 긴박감이 그려진다라고 책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도 재미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천이란 작가님의 책이라서 제가 올해를 작가님의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라는 소설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책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출간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리고 또 선착순으로 친필 사인본을 발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얼른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 책장에 아직 안 읽은 현대문학 핀 시리즈가 2-3권 정도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얘네가 안 읽은 책인데 김주엽 작가님의 물의 모사 그리고 한정현 작가님의 마고 이혜미 시인의 흉터쿠키 이 흉터쿠키는 제가 작년 겨울쯤부터 읽었던 책인데
거의 다 읽기는 했는데 끝에 조금 남았거든요. 소설책 2권이랑 흉터쿠키 시집 하나랑 그리고 이번에 K의 정예가 현대문학 핀 시리즈 제 책장에 있는데 안 읽은 책으로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얘네를 좀 연달아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같은 시리즈이고 다 같은 판형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판형이나 그런 같은 시리즈로 나온 책들을 늘 연달아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얘네를 한꺼번에 읽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한꺼번에 책장에 꽂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꽂았을 때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얼른 빨리 읽고 싶은 책들이고 이번에 산 책은 요 책이다. 천일환 작가님의 K의 정예. 다음으로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희선 작가의 빛과 영혼의 시계방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허블인데요. 이 책은 이 띠지에 있는 문구 딱 하나를 보고 사야겠다라고 제일 처음 마음을 먹은 그런 책입니다. 호러와 환상의 태엽으로 감아낸 마력적인 SF. 책 소개를 보니까 이 책은 이제 단편집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시간관을 완전히 박살내는 기이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강렬하고 한 방이 딱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보수적인 시간관을 완전히 박살내는 기이한 경험. 보수적인 시간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균열을 일으킨다.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박살내는 기이한 경험. 이건 완전 읽어야 하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책 속에 또 소름 끼치는 전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소름 끼치는 전율을 극대화해서 느끼고 싶어서 최대한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려고 이 책 속에도 이렇게 그냥 슥 읽고 그 이 뒤에 이 문구도 되게 의미심장한데 극단의 폭발력으로 마법의 영역에 도달한 과학 죽음과 시공간을 초월한 현대의 마법소. 이 평범한 현실에서 저를 이렇게 싹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던져주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얼른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표지도 되게 멋있고요. 그래서 이 책도 샀고 그리고 또 산 책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바로 이 책입니다. 허수경 시인의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출판사는 난다이고요. 이 책은 부제에 바빌론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적혀 있어요. 책 소개를 보니까 허수경 시인께서 바빌론을 중심으로 고대 건축물들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허수경 시인의 시집을 제가 예전에 하나를 읽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다른 것도 읽어봐야지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산문집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얘를 장바구니에 넣어뒀었죠. 고고학 에세이라고 책 소개에서 얼핏 언급을 했지만 동시에 죽음에 관한 사유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이 띠지에도 벌써 무덤을 열고 들어가 나 스스로 죽음이 되어 쓴 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읽고 싶은, 차분하게 읽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외로움 혹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죽음에 대한 사유에 대한 책이니까 얇기는 하지만 굉장히 묵직하고 밀도 높은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권의 책을 샀습니다. 언박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옷을 입고 촬영을 했는지 몰라. 다시는 안 입으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묵혀왔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얼추 다 한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세상 아닙니까? 유튜브 덕분에 방에서 혼자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그게 증발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진짜 수다가 될 수 있다는 게 문득 이런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혼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 되게 신기해요. 3월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개학이나 개강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새로운 계절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들 따뜻하고 활기찬 한 달의 시작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날이 굉장히 따뜻해져가지고 막 17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옷차림도 더 가벼워지고 덩달아서 마음도 좀 더 가벼워지고 싶은 그런 3월인데 저도 이제 새 계절이 왔으니까 겨울 동안 묵혀왔던 게으름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달 봄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제 수다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